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냉동고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식품 중 하나, 바로 닭가슴살이죠. 고단백, 저지방인데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하게 손이 자주 가는 식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팩 닭가슴살 제품들은 가공육이라는 점입니다. 비린맛을 줄이고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나트륨이나 인삼염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 무월경을 3년 반 정도 겪었을 때 식습관을 하나씩 돌아보며 가장 먼저 끄는 게 삼시세끼 팩 닭가슴살에 의존하던 식단이었습니다. 가공식품의 식단이 치우치고 채소, 탄수화물,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몸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올라가요. 고단백 섭취가 늘면 간과 신장이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는 부담도 커지고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팩 닭가슴살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식단이 한 가지 재료에 과하게 쏠리는 것, 그리고 가공도가 높은 식품 위주로 하루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저 역시 예전엔 닭가슴살만 먹으면 건강하고 살이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몸은 계속 붓고 갈증은 심해지고 식단 피로감 때문에 다른 음식이 당기기도 했어요. 특히 팩 닭가슴살이나 프로틴 스낵처럼 가공도가 높은 단백질 식품만 반복해서 먹게 되면 식단 균형이 무너지기 쉽고 몸 컨디션도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단백 식단과 대사 건강의 관계 역시 단순히 단백질 많이 먹기 이렇게 설명되지 않고 식단 전체의 균형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월경을 회복하고 한 달 반 만에 10kg을 감량할 때 선택했던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팩 제품 의존도를 줄이고 직접 원물 닭가슴살을 조리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닭가슴살을 삶고 굽고 찌고 여기에 소스나 향신료를 조금만 잘 활용해도 가공식품보다 훨씬 맛있고 나트륨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을 하나에 몰아넣지 않고 계란, 생선, 두부 같은 식품들로 분산시키면서 식단 자체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자주 해먹는 비린내 잡내 하나도 없는 생닭 조리법부터 추천 시즈닝, 관리할 때 먹는 샌드위치와 파스타 레시피까지 같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차례대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소스는 브랜드별로 나눠서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냉장고에 없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제가 꾸준히 5번 이상 재구매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다이어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비비드 키친. 짜잔! 우선 이 굴소스는 알룰로스로 만들어져서 저당인데 여기 보시면 100g당 35kcal 밖에 안 돼요. 파스타나 볶음밥처럼 불 쓰는 요리에 살짝만 넣어도 감칠맛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특히 야채만 간단하게 볶을 때도 이걸 조금만 넣으면 갑자기 맛이 확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비드 키친 허니 머스터드도 정말 자주 손이 가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100g당 35kcal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샌드위치 만들 때 브이로그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산미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딱 기분 좋게 올라와서 좋더라고요. 바쁠 때는 따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지 않고 저는 이것만 빵에 발라도 알싸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나서 샌드위치가 꽤 완성도 있게 만들어집니다. 추천! 이제 세 번째, 스위트 칠리 소스입니다. 이거는 100g당 30kcal 밖에 안 돼요. 저는 보통 이걸 닭가슴살에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고 여기 그림처럼 스프링롤에 찍어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채소찜이나 고기찜에 곁들이면 맵지 않은데도 은근히 중독성 있는 그런 맛입니다. 짜잔! 돈까스 소스예요. 이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100g당 30kcal이고 닭가슴살이라도 의외로 잘 어울리고 저는 우스터 소스 대용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볶음 요리나 고기 요리에 넣으면 맛이 훨씬 깊어져서 하나쯤 있으면 진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또 소고기에 찍어 먹어도 꽤 괜찮은 그런 만능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쿠팡의 자체 브랜드 곰곰의 저당 마라 소스예요. 비슷한 저당 소스 브랜드 아까 소개해드렸던 비비드 키친의 약간 따라한 버전? 그런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마라 소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g당 87kcal로 비비드 키친보다 칼로리가 낮습니다. 제가 사실 마라탕 자체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매콤하고 자극적인 샌드위치가 먹고 싶을 때 이거는 꼭 찾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는 이거를 사골국물에 풀어서 저칼로리면 넣고 간단하게 마라탕처럼 해먹는데 꽤 맛있다고 추천하더라고요. 짜잔! 이게 진짜 제가 정말 애정하는 바디야 타코 시즈닝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일 큰 대용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추천템 1위입니다. 박수! 제가 닭가슴살 특유의 잡내를 잡을 때도 진짜 많이 쓰는 제품이고 약간 멕시칸 스타일 향신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뚜껑을 열면 라면 스프 같은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막상 요리에 넣으면 훨씬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냄새에 비해 MSG도 안 들어가 있고 구멍 크기가 이렇게 두 가지라서 양 조절하기 편한 것도 은근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걸 고기 재울 때 살짝 뿌려서 우유랑 같이 재워놓거나 닭가슴살 굽고 마지막에 뿌리거나 아니면 계란 후라이 할 때도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볶음밥 만들 때
때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저기 다 넣어 먹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집밥이 갑자기 레스토랑 뺨치는 분위기가 납니다.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닭가슴살 활용한 레시피 그리고 냄새 안 나게 굽는 방법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렛츠고! 우선 맛있고 잡내 없이 굽기 위해선 결국 닭 퀄리티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하림 IFF 냉동 닭가슴살을 자주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잡내 난 적이 없었고 하나씩 이게 잘 분리되어서 냉동돼서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합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해서 여러 번 재구매한 제품입니다. 전 전날에 이 한 덩이씩 이렇게 미리 냉장실에 꺼내놓고 사용하거든요. 우선 물을 끓여줍니다. 끓는 물에 닭가슴살 투하. 뚜껑 닫고 5분 정도 익혀줍니다. 약간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해야 부드러우니까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 5분 정도 기다릴게요. 마지막에 뿌려주셔야 타지 않습니다. 이러고 잠깐 볶다가 불을 꺼주시면 엄청 부드러워요. 오늘 진짜 맛있는 식빵으로 샌드위치 만들 거예요. 메바주 식빵. 완전 아기 궁뎅이 같아요. 쌀 식빵이라서 더 맛있습니다. 노르망달 치즈를 위에 올려서 구워줄게요. 한번 구워줄게요. 와! 완전 잘 익었다. 그치? 큐피 마요랑 스리라차 잘 섞어줍니다. 이러면 양념 끝. 맛있겠죠? 우선 바질 페스토 아보카도, 크러쉬드 레드페퍼. 이제 시즈닝 해둔 닭가슴살. 마지막 발사믹 글레이즈. 반대쪽 빵에도 바질 페스토 넉넉히 발라주시고 덮어주시면 끝입니다. 완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닭가슴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대요. 어디 멕시코에서 먹는 느낌. 이렇게 조리해보세요. 진짜 맛있어. 샌드위치도 맛있어. 쫀득쫀득해. 우선 파스타에 들어가는 닭가슴살도 샌드위치랑 마찬가지로 삶아줄게요. 이렇게 포크로 찢으면 뜨겁지 않게 잘 찢을 수 있습니다. 엄청 부드럽게 잘 익혀졌어. 바릴라 바질 페스토로 간을 해줄 거예요. 후추. 이러면 끝입니다. 다진 마늘, (100% 홀토마토를 넣고 좀 끓여줍니다. 이거 한번 갈았지? 한번 갈았다고 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미리 삶아놓은 면을 투하. 여기서 이제 졸여줍니다. 이게 키 포인트. 참치액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게 계속 끓이다 보면 전분이 나와서 걸쭉해져요. 완성!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어때요? 맛있다. 레스토랑에서 팔 것 같아. 면도 너무 잘 익었어. 이렇게 제가 관리할 때 자주 해먹는 닭가슴살 요리들을 소개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을까요? 확실히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돈도 훨씬 절약되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에 건강한 레시피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